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이제 9월 달인데 저도 이제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새벽에도 상당히 서류 준비하고 이러느라 좀 바빴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고용률 지표에 따른 그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의 빅키워드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38분입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해석, 뉴스, 리포트 해석, 급등주 찾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 보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이 제가 홍준표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3일 그다음에 한국선제 경남스틸까지가 사실은 좀 정통적인 홍준표주, 그러니까 한 3달 전부터 작업을 해왔던,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3일 한국선제 경남스틸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상승을 했죠. 2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경남스틸도 여전히 좋은 모습, 한 6%,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홍준표 관련된 주가 다 괜찮았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서도 제가 그 컨택트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사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아시아나항공도 그 이후로 24일부터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25, 26, 27, 28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날도 금요일날 7%인가 상승한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오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확진자 수는 어제의 확진자 수죠. 1619명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확진자 수가 그 한 1500명대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위드 코로나가 어저께 9시 뉴스의 메인 탑이었거든요. 탑픽이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 자체도 물론 주말 대비해서는 사실 1500명 정도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기저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1차 접종자 수, 제가 이 지표도 8월 달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 접종자 수가 올라가는 것들. 근데 현재가 이제 55.7%인데 결국에는 80%, 전문가들은 80%를 위드 코로나 선언의 그런 1차 접종자 수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일단 70%라는 기사는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석 전까지는 70%까지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 10월 초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9월 달이 추석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 제가 그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그 컨택트 주를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때도 보시면 제목 자체가 그러면은 탈출하기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발표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강력한 어쨌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제목 자체가 보면은 컨택트주라고 써있죠. 이 25일 수요일자 방송에서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사실 그 전에는 대한항공이나 여행주, 화장품주 이런 걸 특별히 강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 왜냐면 델타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강조를 안 해왔던 건데 이제는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내려갔고, 영국이 사실 가장 좋은 사례잖아요. 영국은 지금 제가 축구장 경기 말씀드렸었죠. 축구장 경기에서 막 5천 명씩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도 그냥 노마스크로 경기를 관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추세가 위드 코로나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코로나를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련된 주들이 이제부터 상승할 때가 됐다. 특히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뒷부분에도 그 MTS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무상증자나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특히 여행사 같은 곳들, 그런 곳들은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 0.69%,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갔죠. 1.23% 상당히 좋은 흐름, S&P 500도 0.88%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디비아 이렇게 뭐 2.5%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죠. 지수 상승과 맞물려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다. 뭐 한 0.5%에서 0.2% 정도 상승. 국채 금리도 한 2.38% 하락한 1.3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고, 원달러 환율도 다행히 소폭이라도 하락을 했죠. 보합세 내지는 하락 정도로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시간 그 전날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돼서 상승률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 뭐 하나 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발언이 나왔죠. 파월 의장. 그래서 또 8월 고용지표가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테이퍼링 시작이 곧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는 비둘기 파전 발언이 좀 나왔고, 고용시장이 아직은 테이퍼링을 시행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KBS 뭐 탑픽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언제쯤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되는 시점, 그리고 추석 전에, 추석 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전까지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겠다,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국은 뭐 지금 노마스크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뭐 하루에 90명씩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계치는 줄고 있다. 입원율 70%, 사망률 90%가 줄었다라는 어쨌든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자 기사에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일반적인 얘기긴 하죠. 소비 회복, 뭐 여행, 레저, 그다음에 뭐 카지노,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좋을 것이고, 앞으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기저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보율이 낮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보율, 부채율은 높고 유보율은 낮고, 부채율이 2000%씩 되는데 지금 유보율은 거의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감자 이런 것들은 악재죠. 악재면 당연히 주가에도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있죠. 위드 코로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중증 환자 관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그대로 사망률만 좀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독감 때문에 뭐 휴거령을 내린다던가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4단계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추석 지나면은 뭐 3단계나 2단계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이 됐죠. 26일 날. 그때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4.0으로 유지했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뭐 화장품 회사,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호텔신라 면세점, 그리고 연우, 코스메스 이런 화장품 관련된 용기 제조업체 뭐 이런 데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 저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행주, 그다음에 CGV, 그다음에 이런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데들이 중심이 되겠죠. 호텔신라 같은 데는 차트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이따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뉴스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수소 관련된 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이유가 현대차가 하이브로젠 웨이브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9월 8일부터 열리고 11일까지도 일반인들도 갈sam할 수 있는, 결국엔 수소 쪽으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데이 있잖아요. 저기 배터리데이가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했었던 일렉트로닉 데이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과 좀 AI 데이였죠. AI 데이. 그 테슬라에서 했었던 그런 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수소 쪽으로 좀 더 특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소 모빌리티, 경우 수소 차저, 그리고 이동식 수소 충전기, 수소 충전 발전소도 이제 관련된 주들이 올라갔고, 수소 스포츠카,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확실히 관련된 주들이 순환매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탑 30 항상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좀 체크해볼 만한 건 제가 바이오 관련된 주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 좀 체크해볼 만한 거는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는데, 일단은 바이오주 넥스턴 바이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죠.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재료로 해서 또다시 올라갔고, 한국선제도 거의 상가 직전까지 갔었죠. 대선 홍준표 관련된 주고, 그다음 평화산업 수소차 순환매로 돌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도 보면은 폴더블폰도 제가 정리해드렸었죠. 그 삼성 투자 관련해서도 그때 갤럭시 뭐 폴더블폰 예약 판매율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그때 소프트젠하고 파인 테크닉스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소인 디스플레이텍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토닉 수소차 순환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수소차 순환매 관종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관종 섹터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소차 관련된 것만 7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HLB가 상당히 좋죠. 제가 HLB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로에도 HLB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그 그룹주잖아요. HLB 파워, HLB 제약 모두 좋은 다 신고가를 달성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금속도 홍준표 관련주, 이스타코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16, 17위도 보면은 얍타바이오, 제이파마 홀딩스,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던 곳들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것들, 뭐 공구용 코로나 관련된, 공구용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BNC까지도 봐야 되죠. 한국 BNC도 지금 신고점 돌파했고, 그다음에 평화홀딩스, JNK 히터 다 여기도 수소차 순환매, 여기도 관종에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니아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된 주 신고가 달성했고, 중앙 EDM 진단키트 관련, 경남스틸도 홍준표 관련주, 셀루메드 mRNA 백신.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백신 관련된 주나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상위권을 좀 차지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씨 관련된 범양광도 오랜만에 올라갔고, 여기도 보면 에스퓨어셀, 코롱인더 다 수소 관련된 주들이죠. 여기까지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수소가 어쨌든 금요일에는 상당히 강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7일에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제가 내일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하는 기준이, 일단 뭐 제가 CGV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죠. CGV도 뭐 장중 한때 7% 올랐었던 날도 있었고 24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들은 실적도 괜찮고, 실적은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대한항공 쳐보면은 바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 정도만 보셔도 된다. 진짜 딱 1분만 보면 되는데 1분.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지난 분기까지는 다 적자인데, 이게 파란색이 적자잖아요. 적자. 근데 지금 이번 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됐죠.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다는 거고, 근데 아직은 흑자 전환이 못 된 곳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행사 같은 곳들. 지금 여기는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2분기에서는 흑자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런 곳들 지금, 그래서 대한항공 차트도 괜찮고 20선 위에 제가 대형주들,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20선 위로 매수하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제 재테크 강의 했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동평균선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제가 대형주는 무조건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20일이잖아요. 지금 분홍색, 이 분홍색이 20일이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데서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랬으면은 내가 이 하락분은 안 가져가죠. 근데 지금 이 20선을 넘어섰잖아요. 이 넘어서는 게 이제 매수 지점. 그래서 이제는 이 대한항공도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락 때, 증시 하락 때 충분히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강한 흐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딴 것들도 볼게요. 한진칼도 상당히 차트가 나쁘지 않죠. 여기도 보면은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21선이죠. 이게 21선. 현재는 21선 아래예요. 21선 아래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안착을 확인하면은 이제 매수를 해도 돼야 된다. 해도 된다라는 지점이고요. 한직칼 같은 경우 좋은 점들은 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좀 끼가 좀 높죠. 이런 데도 보면은 막 7%씩 상승을 하고 강원랜드도 좋은데 제가 강원랜드 좀 아쉬운 거는 많이 상승해도 막 5%이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 트렌드를 보면은 이거는 뭐 12%씩 상승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 여기는 보시면은 강원랜드도 현재 20선 위라서 매수 괜찮은데 조금 상승률이 좀 적다는 게 아쉽죠. 여기도 보면 2% 상승했고 여기도 뭐 대부분 1%에서 한 2% 안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때는 좀 많이 상승했네요. 그래도 대부분은 이때도 많이 상승한 건데 6%.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죠. 시총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움직인다는. 여기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0선이죠. 20선. 그리고 20선 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 또 올라와 있고 20선 위에 올라와 있는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정배열 초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수하기 괜찮다. 근데 다른데 아직 CGV도 마찬가지고요. CGV도 현재 21선 넘은 상태죠.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5일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CGV도 여전히 괜찮고 아시아나항공은 한번 큰 상승을 해서 추세 자체는 괜찮은데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요. GS 리테일 이런 곳들도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네요. 보시면은 이제 이격이 굉장히 낮아졌죠. 낮아졌고 여기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걸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가는 그런 수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여기 뉴스에 보면 공시자료가 있잖아요. 공시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것들 적자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차트는 이제 막 21선을 넘어서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뉴스 공시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실적 관련해서 연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좋지가 않다는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도 한번 볼까요? 이쪽엔 없네요. 어저께 제가 찾았던 것들 중에서 여행사들 중에서 무상감자 결정이 좀 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상증자 무상감자 결정 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만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대한항공과 다르잖아요. 대한항공은 이번 실적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계속 적자인데 또 거기다가 지금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죠. 4배 가까이 되고 그런데 유보율은 그나마 한 2000% 되네요. 근데 결국은 유보율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투어까지 한번 볼게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여기는 더 상태가 안 좋네요. 왜냐면 유보율이 아까보다 낮죠. 유보율이 지금 800%, 그러니까 한 8배밖에 안 되고 부채율은 200%. 그럼 올해는 더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면은 유보율이 700%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걸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조금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중에 윗단에 있는 것들 대한항공, 한진칼, 뭐 강원랜드, CGV 뭐 이런 것들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중에서도 엔터주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콘택트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SM이나 SM, CNC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YG 플러스도 좋게 보이고 하이브까지도 괜찮고요. 홍준표 관련된 주도 여전히 3일도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지지율 발표 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겠죠. 한국선제, 경남스틸 뭐 이런 곳들,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올랐었던 뭐 휴맥스홀딩스, 홈택스홀딩스 이런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진그룹도 지난주에 한번 눌러줬는데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지분은 일진다이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대장주는 일진홀딩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흐름은 일진홀딩스가 상승률은 가장 높게 나올 것이다. 여기서도 뭐 펄어비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사실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고, iOS에선 1위를 했는데 지금 구글마켓에서는 여전히 2위거든요. 오딘이 1위고. 그래서 뭐 NC소프트도 일단은 바닥은 쳤다고 생각은 하고, 그다음에 펄어비스도 이제 한번 눌러줬긴 했죠. 그날 제가 펄어비스도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눌러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요새는 단타보다는 스윙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보면은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다우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 환율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소형주가 현재 위드 코로나 대선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잖아요. 차트로 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거의 정배열 초입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좀 깨진 상태라서 21선 아래죠. 그래서 코스피도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현재 신규 매수한다면 당연히 저점인 대형주보단 코스닥 쪽으로 강한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스윙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배열 5일, 20일, 60일, 120일 선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정배열 차트면서 20일 선 위에 있는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8시가 다 돼서 지금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9월 재테크 스터디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